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의 영어 스토크에서 유래된 스토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몇몇 연예인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스토킹 피해. 그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TV생활법정에 스토킹 사연을 의뢰해온 강민희 씨. 그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스토킹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제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시달리고, 근데 이제 와서 2천만 원을 달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그게 진짜 말이 되냐고요. 처음 그녀가 상대방 홍종혁을 만난 것은 컴퓨터 채팅을 통해서였다. 이번 주 일요일 어때요?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동네 근처에 공원 있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보죠? 선물 상자 하나 들고 기다릴게요. 예, 그래요 그럼. 빨간 바탕에 하트 무늬가 있어요. 홍종혁 씨세요? 예. 앉으세요. 채팅하면서 상상했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소심하고 촌스럽기까지 한 홍종혁을 보게 된 의뢰인 강민희. 첫 만남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강민희를 보고 첫눈에 반한 홍종혁은 열렬한 구애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면 강민희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를 한 달. 지칠 법도 하건만 그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랐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금 출근하세요? 아니, 자네 오늘도 또 왔나? 예. 그런데 민희 씨는요? 몰래? 민희 씨! 또 왔네. 오늘은 3분 늦으셨습니다. 됐어요. 이러지 마세요. 민희 씨, 그러시지 말고 받아주세요. 늦으시겠어요. 빨리 출근하셔야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예? 홍종혁의 일방적인 사랑 표현에 부담스럽고 짜증나기만 했던 의뢰인. 감사합니다. 하지만 홍종혁의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네, 강민입니다. 웬일이세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10분 후에 다시 할게요. 왜 그래, 강대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전화해, 계속.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스토커! 그거 조심해야지. 스토커? 직장 동료들이 지나가는 말로 스토커라고 놀렸지만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있었으니 네, 마케팅 광민입니다. 10분이나 지났어요. 왜 전화 안 했어요? 내가 먼저 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냥 착하고 선해 보이고 사람 성격도 좀 소심해서, 다만 이제 저랑 좀 안 맞고 제 생각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고 밤낮도 없고 장소도 안 가리고, 어느 날은 회사에 있는데 도시락이 하나 배달이 왔어요. 누구세요? 네,
저 도시락 보내왔습니다. 도시락 시켰어요? 저희는 도시락 시킨 적 없는데. 그 강민희 씨 애인 되시는 분께서 주문하셨습니다. 예? 제 애인이요? 예, 저 그렇게만 주문 받았거든요. 수고하세요. 밤늦게 남자 직원과 야근을 하던 의뢰인. 주문도 하지 않은 도시락이 배달돼 의아해했지만 그때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지나치기를 몇 번. 하지만 그렇게 남자 동료와의 야근 때면 어김없이 도시락이 배달됐고 나중에서야 한 사실이었지만 도시락을 배달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홍종혁.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밤마다 걸려오는 전화. 수화기를 들면 알 수 없는 음악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 누구야? 밤늦은 시간 장난이야? 누가 장난 전화를 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여보 왜 그래? 저기. 아니, 너 거기 안 서. 너 다시 오면 경찰서 나 집어넣을 거야. 나쁜 같은 놈을. 가족들은 밤이고 낮이고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그러기를 무려 3년이 다 돼가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온 몇 통의 메시지.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진이었는데 어디선가 그녀 몰래 엿보았음이 분명한 사진. 그때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주변 모든 것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서두르던 의뢰인 강민희. 수상한 인기척은 따라오는 듯 아닌 듯 그녀를 공포로만 몰아넣을 뿐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여보세요? 엄마. 나 오늘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머, 어쩌니? 그래, 그럼 친구 위로 좀 잘 해주고. 엄마, 나 먼저 끊을게. 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전 민희 씨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종혁 씨.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해요. 네? 아니요. 민희 씨가 제 사랑을 받아들 때까지는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전 그동안 민희 씨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민희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납치한 홍종혁. 살고 있다고요. 이거는 뭐 때리고 그러는 것보다 진짜 더 무서웠던 게 이틀 동안 잠도 한숨 안 자고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제 앞에서 꼬박 무릎 꿇고 이틀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저를 해코지하거나 때릴 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선 좀 안심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앉혀놓고 사귀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한바탕은 저도 하도 집요하게 정말 이틀 내내 저한테 계속 묻고 대답하라 그러고 진짜 이틀 내내 집요하게 그래서 저도 진짜 자칫하면 알겠다고 정말 귀찮고 막 짜증나서 알겠다고 그럴 뻔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찌 해서 진짜 가진 핑계 다 대서 그 사람을 간신히 데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결국엔 일이 더 크게 발생을 한 거죠. 이틀이 지나도록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급기야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는데
누나,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저는 민희 씨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온 죄밖에 없습니다. 누나, 이 사람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구만.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따라와, 경찰서에 따라와. 따라오란 말이 자식아. 내 사랑은 무시하지 마. 자신의 사랑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 상대방 홍종혁은 주먹을 날리게 되고 야, 상대방이 먼저 날린 주먹을 맞은 의뢰인의 남동생 강범구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야 만다. 일어나. 빨리 갑시다. 야. 어째도 이렇게 많이 맞았어? 아이고, 한 2달은 고생해야겠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상대방 홍종혁. 아우, 나 죽네. 나 죽어. 전치 10주 진단이 나오긴 했지만 3년이 넘는 세월과 먼저 주먹을 날린 상대방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만 했다. 그 후 의뢰인은 밤늦게 귀가할 때면 남동생과 함께 동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으신가? 당신한테 맞아서 꼬박 2달 동안 병원 시해졌으니 나도 이제 당신들한테 신세 좀 져야겠어. 아니, 이 양반이 웬 구름 잡는 소리야? 전치 10주 나왔고 일 못 나간 것까지 그 모든 걸 당신들이 보상해줘야겠어. 종혁 씨, 정말 이러지 말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병원비, 치료비, 그리고 일 못 나간 것까지 해서 한 2천만 원은 쓰셔야겠어. 갑자기 나타난 상대방 홍종혁은 뜬금없이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뭐 2천만 원? 이제 완전히 미쳤구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당신이 우리 가족들한테 얼마 피해를 주는지 알아? 그래서 2천만 원 못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나도 당신들 고소하는 수밖에 없지. 난 2천만 원 받을 때까진 절대 포기 못해. 뭐? 고소?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우리 가족들이랑 누나 그리고 나까지 정신적인 피해 보상 내 똑똑히 해.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절대 해줄 수 없다. 오히려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뢰인의 주장. 당신들 맘대로 해. 내 사랑 무시하고 짓밟은 게 누군데? 개인의 감정을 짓밟는 것도 폭력이다. 병원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대방. 과연 오늘의 판결은? 그래, 사람 죽어. 본 사건은 쌍방의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의뢰인의 동생인 강범구가 상대방 홍종혁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형법상 상해죄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동생은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 그리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이 감안되어 금액에 반영될 수 있으나 형법 제21조 1항에 의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방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과잉방으로 해석이 된다. 반면 상대방에게는 그동안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도 인정, 민형사상의 책임이 인정되며 또한 의뢰인의 동생을 먼저 폭행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 사건에서 양측은 과실을 상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동생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한 병원비, 일실 수입 등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생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배상의 의무를 갖는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가택 침입, 납치 등 무거운 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청구 금액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 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